자, 오늘장 투자 알고리즘은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드예요. 김민진 차장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차장님 반갑습니다. 자, 조정이 끝나고 다시 상승장에 돌입할까? 약간 희망회로긴 합니다. 보통은 8월 달에 증시가 좀 조정해 봤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반도체가 잘 버텨주고 있어서 반도체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관세에 반도체 품목 관세를 100% 부과하겠다라고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를 꺼냈는데 대통령실 속보 제가 방금 전에 드린 것처럼 한국이 그 최애국 대우를 받는다라고 설명을 했거든요. 이게 대우를 받으면 뭐 우리나라만 품목 관세가 조금은 저렴하게 좀 할인이 되는 건지 디스카운트가 있는 건지 어떤 대우를 받는 건지 관세 영향 얼마나 지금 무게 두고 계세요? 네, 우선 최애국 대우라는 것은 이제 다른 국가들 중에서 관세를 이제 적게 받는 국가들과 동일하게 적용을 받는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관세가 부과된다 하더라도 다른 나라와의 경쟁에서 밀릴 것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최애국 대우일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품목 관세를 전 세계 주요국들에게 모두 다 제시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런 대우를 받는 국가가 없다라고 한다면 뭐 당연히 수출에 대한 리스크 요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의 반도체 수출 비중 국가 1위는 사실 이제 중화권 국가들입니다.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도 상당 부분 이제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걱정거리로 논란으로 작용할 수 있는 뉴스였다라고 판단을 하지만은 잘 아시다시피 그리고 뉴스에 많이 소개되었다시피 결국은 이제 미국의 공장이 있거나 즉 미국에서 생산을 하거나 아니면 미국에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기업에게는 관세를 물리지 않는다. 이 요소가 가장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텍사스 오스틴 쪽에서 이미 이제 파운드리 공장을 가동을 하고 있고 시스템 LSI도 마찬가지고요. 이러한 부분 쪽에서 반도체를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관련 파운드리 쪽에 대해서는 관세 우려가 없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지금 2028년도 완공을 목표로 해서 미국의 투자를 당연히 단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쪽에서 우리나라는 관세가 비껴나갈 것이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지금 시장에서는 100%라는 무시무시한 관세 숫자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SK하이닉스는 보합권, 삼성전자는 오히려 이제 애플발 호재를 받아가면서 플러스권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지금 공장을 가동하고 있다면 하이닉스의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하이닉스는 사실은 지금 생산은 우리나라 쪽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죠. 중국이나 이제 우리나라 쪽에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문제 요인이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투자를 진행하는 기업도 관세를 물리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꺼냈어요.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진짜 하루에 한 번씩 말을 바꿔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확정이 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이 내용만 가지고 뭐 우리나라 기업들은 관세 없어 이렇게 안도 심리를 내비치기에는 불확실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은 말씀드렸듯이 지금까지 나온 내용만 놓고 봤을 때는 사실 이러한 부분들이 부작용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메모리 쪽에서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메모리가 미국으로 넘어가는 것들이 결국 이제 TSMC의 코어스에서 엔비디아 쪽과 HBM이 결합돼서 넘어가는 것 이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 그것은 또 우리나라의 메모리 문제일 수도 있지만 후공정 패키지를 거쳐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엔비디아와 TSMC 우리나라까지 다 걸리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TSMC 같은 경우도 이런 내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빠진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결국은 미국의 투자까지 진행하고 있는 모든 기업들까지 관세의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우선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관세 영향은 뭐 어떻게 보면 트럼프 임기 내내 나타난 불확실성일 수 있는데 일단은 지금은 비껴가고 있는 걸로 확인을 해보고요. 자, 삼성전자가 말씀 주셨듯이 지금 애플향 그 파운드리 계약으로 인해서 지금 주가가 또 7만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이제는 삼성에 기대할 건 HBM보다는 파운드리가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사실 근데 TSMC가 아직까지 수율이 더 잘 잡히는 걸로 아는데 삼성전자가 가격 전략을 잘 펼친 건지 영업을 되게 잘하고 있습니다. 8만 원도 가능할까요? 아무래도 이제 4나노 이하 그러니까 우리가 뭐 4나노, 2나노 이런 이제 고나노급을 대응할 수 있는 파운드리 기업이라는 게 사실은 TSMC 정도밖에는 없었던 상황이었고요. 사실 TSMC 같은 경우도 무리해서 막 2나노까지 공정을 올려나가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삼성전자가 아무래도 이제 워낙
파운드리 쪽에서 좀 밀리는 상황 속에서 이러한 이 고선단 쪽에 파운드리에 대한 집중을 하고 있는 가운데 주요 고객사들 입장에서도요. 아무래도 지금 뭐 짜증이 좀 많이 나지 않았을까? TSMC 쪽에. 왜냐면은 그들의 코어스케파 쪽 같은 경우는 한정이 되어 있는데 그 물량 자체를 사실은 상당 부분 엔비디아 쪽에 할애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겠죠.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이제 파운드리도 우리가 이제 안정적인 수율도 중요하지만은 결국은 내 물량을 언제 만들어줄 수 있느냐. 이게 이제 ODM 업체들의 숙명이거든요. 화장품도 마찬가지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지만은 이렇게 생산을 해주는 기업들은요. 수율 이런 것들을 떠나서 내 물량을 언제 적시에 생산해 줄 수 있느냐. 즉 가동률이 낮은 기업이 고객사에게는 오히려 훨씬 더 안정감을 끼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동률이 굉장히 높으면은 내 거 못 해주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이 있거든요. 그러한 측면에서 삼성전자가 이번 이제 말씀드렸던 신공장과 함께 조금 더 고선단 쪽에서의 파운드리 쪽에 대한 생산 이런 것들을 다른 회사들, 고객사들이 많이 어필을 받아간 것이 아닌가라는 판단이 들고 지금 이제 추정되고 있는 제품이 애플 쪽의 이미지 센서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소니 쪽에서 대부분 다 생산을 했었거든요. 상당히 이익이 잘 나오는 제품군 중에 하나는 물론 이제 소니가 잘하기 때문이겠지만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삼성전자의 이러한 수주 소식 그리고 계약 소식은 정말 부진했었던 파운드리가 조금씩 풀려나가고 있다는 기대 요소를 좀 가져가는 요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당연히 긍정적인 내용이라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이게 캐파 하면 또 삼성전자인데 네. 파운드리 쪽 캐파를 삼성전자가 조금씩 더 가져가다 보면 정말 더 많은 고객사를 확보할 수도 있겠네요. 앞으로 네. 테슬라, 애플 제외하고도. 그러면 삼성전자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파운드리라는 모멘텀이 얼마나 큰 겁니까? HBM의 하이닉스를 이길 정도예요? 아니면 그 정도는 아닙니까? 사실 이제 이익률로만 놓고 봤을 때 지금 HBM 쪽의 이익률은요.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이익률을 보이고 있고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수율도 잡아야 되고 초기에 공장 돌리면은 감가상각도 들어가기 시작을 하고요. 당연히 이제 수익적인 측면에서는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은 삼성전자가 이번 1분기와 2분기 실적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파운드리 쪽에 굉장히 낮은 가동률 그리고 이에 따른 고정비 부담 반영과 함께 파운드리와 시스템 LSI 쪽에서 굉장한 적자를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고객사를 확보한다라는 측면에서 수율은 좀 떨어질 수 있어도 수율은 계속 시간이 지나면은 잡아나갈 가능성이 꽤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고정비를 커버할 수 있는 물량 계약을 맺었다라는 측면에서 당연히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골칫거리였던 파운드리가 조금씩 개선될 수 있다는 기대감만으로도 사실은 굉장히 좋은 뉴스다라고 저는 평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 기대감이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러면요, 고민이 되네요. 사장님께서 지난주에도 네. 선단 공정 중심의 부품 좀 보자 긍정적으로 말씀 주셨는데 또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HBM의 이익률. 그러면 또 HBM 소부장을 사야 되나? 고민이 되는데요. 어떤 쪽이 좀 더 긍정적이에요? 사실 이제 주식의 매력도라는 측면에서 밸류에이션과 이제 우리가 기대감이라는 두 가지 요소를 섞어볼 수 있겠죠. 당연히 이제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HBM이겠지만은 HBM은 보여준 고점이 높습니다. 무슨 얘기냐? 한 1, 2년 전에 한미반도체가 보여줬었던 어마어마한 실적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사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그러한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면서 HBM 쪽에 물량 경쟁을 하고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둘 것이냐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꽤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밸류 매력도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당연히 HBM 쪽이 조금 더 좋을 수 있겠지만은 네. 우리가 앞으로 좋아질 것을 기대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파운드리 쪽과 연계되어 있는 혹은 삼성 쪽의 미국 공장과 연계되어 있는 기업들의 주가가 단기적으로는 더 좋을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관련주들을 좀 단기적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뭐 동진 세미캠 포함해서 4종목 정도 말씀 주셨는데 네. 오늘도 여전히 같은 생각이세요? 네, 맞습니다. 결국은 이제 미국 공장이 돌아간다라고 했을 때 코미코 그리고 동진 세미캠이나 솔브레인 이러한 기업들이 당연히 이제 선두주자에 서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이제 테슬라 쪽의 수주 계약 소식과 함께 사실은 이제 두산 테스나라는 기업도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맞아요. 결국은 이러한 파운드리 뉴스가 나올 때는 이러한 종목군들 위주의 주가의 강세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네.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미국 공장 중심으로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선당 공정 관련주들을 긍정적으로 살펴보신다고 하셨고요. 저희 카카오 한번 체크해 볼까요? 실적이 되게 잘 나왔어요. 어제 나온 그 카카오페이의 실적도 생각보다 잘 나왔고 카카오 자체도 지금 실적이 역대 최고치인데 오늘 하루짜리 반등인지 궁금합니다. 우선 최근에 이제 조정폭이 좀 있다 보니까 카카오가 이 실적과 함께 주가가 반응을 좀 잘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냉정하게 얘기해 봤을 때 연결 기준 실적은 좋았었는데요. 별도 기준의 실적은 사실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과연 시장에서 이제 어떻게 반응을 할까? 저도 이제 주목하고 있었는데요. 네.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겠죠. 네이버는 워낙 실적을 계속 좋게 냈었던 기업이고요. 카카오는 실적이 계속 아쉬웠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실적이 연결 기준으로 봤을 때 시장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를 하다 보니까 카카오는 원래 하반기에 여러 가지 AI라든지 아니면은 비즈톡이라든지 혹은 카카오 쪽 내부적으로 광고의 인벤토리를 늘려서 하반기의 실적이 점차 개선될 기업인데 2분기부터 좋아졌다라고 한다면은 하반기는 더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오늘의 실적은 상당히 눈여겨볼 만한 실적이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가가 단기적으로 조정폭이 좀 있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호실적을 바탕으로 하반기에 이어질 AI 모멘텀과 광고 인벤토리의 회복세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는 주가는 조금 더 상방을 노릴 수 있는 구간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혹시 매수 접근이 가능하다고 보세요? 사실 7%라는 주가의 상승이 약간 부담스럽긴 합니다. 하지만은 말씀드렸듯이 주가가 빠진 거를 고려해 봤을 때는 이 정도 상승에서도 카카오의 단기적인 추가 상승은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하는 게 조금은 그래도 유의미할 수도 있는 그렇겠죠. 그런 네, 수급이네요. 오, 좋습니다. 네이버는 어떻게 보세요? 사실 네이버는 워낙 실적이 계속 좋은 기업이기도 하고요. 네. 밸류에이션 매력도도 꽤 높은 기업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주가가 최근에 이제 좀 반응을 하지 못한 것은 여러 가지 이제 뭐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아니면은 AI 모멘텀에 대한 일부 동력 상실 이러한 부분들이 있지 않나라는 판단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네이버의 실적과 밸류에이션을 고려해 봤을 때는 네이버도 현재의 주가는 너무 아쉬운 구간이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네이버도 역시 매수에 대한 관점으로 좀 지켜보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네이버가 카카오보다는 조금 가격적인 매력이 있는 자리긴 합니다. 오늘 반등이 없어서 네. 네이버도 눈여겨보자라고 말씀 주셨고요. 스테이블 코인은요, 너무 감을 잡기가 어려운 게 이게 끝난 모멘텀인지 다시 갈 수 있는 모멘텀인지가 사실 감이 잘 안 잡히거든요. 네. 차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냉정하게 얘기해서 스테이블 코인 가지고 누가 돈 벌고 누가 좋아질 것이냐라고 했을 때 사실 증권사들의 주요 보고서들 의견을 종합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은 별로 없다라는 내용이에요. 물론 이제 플랫폼을 보유한 뭐 카카오나 네이버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NHN, KCP라든지 이러한 결제사들 이런 쪽들은 좀 좋을 수 있겠지만은 냉정하게 얘기해서 미국 쪽에 이제 뭐 테더나 이런 기업들이 분기에 막 7조씩 버는 이런 상황이 우리나라에 벌어질 가능성은 워낙 스테이블 코인으로는 제한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단기적으로 올라왔을 때는 조금 조정 가능성이 있다라고 네. 언급을 드렸지만은 그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결국은 이 종목군들이 올라오게 된 것은 정책적인 부분으로서의 기대 요인이었고 결국은 이제 8월이 지나는 시점 8월 말 9월 초에는 관련 내용이 다시 이제 정치권에서 드러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런 뉴스 소식이 나올 때는 또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 올라올 것이거든요. 네. 아직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하지만은 역시 상승을 대비한 주목을 해봐야 될 만한 테마가 아닐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단기 테마로서는 역할을 다시 할 수 있지만 뉴스가 조금은 노출이 더 지금보다는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저희 조선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HD현대중공업이 MRO 쪽으로 첫 수주를 따냈습니다. 네. 물기를 틀었다 K조선 이렇게 제목을 달았는데 자 일단은 지금 그 하나오션이 최근에 신고가 터치하고 네. 다른 종목들도 지금 긍정적인 영향 주잖아요. 우리가 우려했던 수주라는 수주를 더 여기서 할 수 있을까? 이 물음표가 조금은 지워진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이제 MRO 쪽의 수준은 좋긴 좋은 내용입니다. 굉장히 좋은 내용이고 우리가 기대했었던 내용인데 사실 이제 조선주들이 기대하는 더 큰 수주 모멘텀은 아무래도 이제 미국의 LNG 프로젝트 이러한 네. 부분들과 함께 나타날 수 있는
굉장히 고선가를 받을 수 있는 LNG 쪽에 대한 수주인데 아직까지 이제 이 내용이 잠잠하다라는 것은 약간 아쉬운 요소일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전략 상선단에 대한 편입과 함께 이러한 부분들에 따른 상선 수주를 우리나라 기업들이 할 수 있을 것이냐도 기대 요인인데 아직까지 이 내용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전반적으로 수주 내용이 나빴다라는 것은 아니지만은 기대했던 내용이 전부 다 나왔다라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이제 미국 쪽에서 나올 만한 수주가 드디어 이제 첫 발을 내디뎠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는 결국은 아까 얘기했었던 LNG나 전력 상선 쪽에서 당연히 우리나라와의 협업이 높아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한 측면에서의 기대 요인으로 봤을 때는 역시 미국과의 협업을 기대할 수 있는 HD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이 네. 지금 현재로서는 시장에서 더욱더 관심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MRO 쪽으로는 현대중공업, 하나오션이면 말씀 주신 LNG 프로젝트 본격적으로 우리가 고선박 수주를 따낼 수 있으면 가장 수혜가 어디예요? 결국은 이제 지금 얘기했던 두 개의 기업의 삼성중공업까지 이제 3사가 당연히 이제 호재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쪽에 이제 수주가 이어지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우리 조선기자재 쪽에서 본행제 관련된 기업이라든지 아니면은 당연히 그냥 배만 수주를 하더라도요. 우리나라의 이제 엔진 업체들, 뭐 HD현대 마린엔진이라든지 한화엔진 이런 기업들도 같이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기업들까지 포함해서 네. 주가를 지켜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도 엔진 말씀 주셨는데 역시나 본행제하고 엔진 쪽도 눈여겨보자. 자, 그러면 기자재단 질문으로 넘어가자면요. 일단 시세가 가장 폭발적인 쪽은 HJ중공업이에요. 네. 근데 그 MRO 쪽으로 지금 모멘텀으로 잘 가는 거잖아요. 네. 그럼 지금은 일단은 당분간은 기자재도 MRO 모멘텀 갖고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봐야 합니까?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겠죠. 네. 근데 제가 이제 항상 조선주들의 모멘텀은 결국은 이제 완성 조선업체들이 더 크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고요. 결국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쪽과 연관되어 있는 당연히 MRO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뭐 기업들이 이제 분명히 있지만은 중심은 대형 조선사들이 잡는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뭐 대형 조선사 쪽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HD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 쪽에 포커스를 더 맞추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지금 조선주에 대한 힌트를 얻어봤고 전반적으로 좀 긍정적인 평가를 내려주셨어요. 마지막으로 엔터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SM에서 호실적을 발표했고요. 영업이익이 한 90%가 증가했나 그럴 겁니다. 네. 하반기에는 사실 월드투어도 앞두고 있고 블랙핑크는 이미 월드투어를 진행을 하고 네. 있어요. BTS도 이제 컴백 기대감 살아나고 하이브가 탑픽이라고 말씀 주셨었던 것만큼 지금 엔터주에 대한 기대가 높거든요. 네. 진입 가능 시기다라고 보십니까? 우선 지난 1분기에 이제 대부분 다 좀 아쉬움을 남겼었던 엔터주들이었다라고 한다면은 2분기에는 좋을 것이야라는 기대 요인이 있었는데 SM은 좋게 나왔고요. 네. 하이브는 실적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부분은 주가는 이제 하이브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SM 같은 경우는 오늘 주가가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것은 아무래도 이제 사전적으로 주가가 움직였었던 부분들 이런 것들에 따른 반발작용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분명한 것은 방금 말씀 주셨듯이 우리나라의 엔터사들에 대한 실적 모멘텀은 3분기와 4분기에 충분히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글로벌 IP를 보유한 기업이 당연히 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질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오늘 하이브는 결국은 2분기 실적 발표가 오히려 불확실성의 해소 그리고 앞으로는 더 좋아질 일만 남았어라는 시장의 기대감이 반영된 주가의 흐름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엔터사 전반적으로 뭐 최근에 이제 캐대언 이슈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물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조금 더 상방에 대한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상방에 대한 업사이드 조금 더 열어두고 엔터주는 지켜보겠고요. 특히 강한 거는 이제 콘텐츠 쪽이잖아요. 사실 시가총액이 작다 보니까 네.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것도 사실이고 그 K-팝 데몬 헌터스의 열풍이 계속되고 있는데 사실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데도 막 주가가 오르잖아요. 맞아요. 저희가 좀 유의해야 될 것 같은데 매수에 대한 기회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말씀 주신 게 정확해요. 네. 우리나라에 진짜 얼마나 이 컨텐츠가 나와서 돈을 버는 기업들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사실 그게 제한적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이 기업을 펀더멘탈 혹은 실적 이성적인 주가에 대한 판단보다는 결국은 당일 시세에 의존하는 매매적인 관점으로 지켜봐야 된다는 거고요. 지금 올라서고 있는 컨텐츠 관련 업종군들은 그렇게 좀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네. 사실 매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에는 좀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K-팝 데몬 헌터스의 최대 수혜주로 YG 플러스가 거론이 돼요. 거기 네. 소속에 있는 뭐 가수들도 노래 작곡, 작사에 참여를 하고 직접 부르기도 하고 네. 굉장히 K-팝 데몬 헌터스와 연계가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그쪽은 조금 다르게 봐야 돼요? 그렇죠. 그런 쪽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그들의 활동 움직임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음악 쪽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저작권이라든지 수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펀더멘탈과 연결될 수 있는 기업들은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컨텐츠 관련 업종들 과거부터의 연역을 살펴보게 되면은 결국 그 인기가 끝나면은 주가는 꺼지는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좀 조심하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 다만 캐대언의 인기는 이번 주가 아니라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도 숫자로서는 증명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금 더 이러한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콘텐츠까지 다뤄봤고요.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예요. 김민진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